네, 안녕하세요. 8월 22일 목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3대 지수 다시 크게 상승입니다. 리테일 업체, 타겟, 로에스 등이 예상을 넘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각각 20%, 10% 이상 급등을 했는데 이게 미국 경제 슬로다운 우려를 날려버린 것 같습니다. 다우 지수 240포인트 이상 올랐고요. 반도체 지수도 0.9% 이상 비교적 크게 올랐습니다. 채권 시장도 국채 수익률 추가 상승을 하였는데 오늘은 2년물, 3년물, 5년물 이런 중기차라고 하죠. 이게 비교적 크게 올라갔고 2이어, 10이어 스프레드는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달러 지수 상승해서 98.17, 원 환율은 1202원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유가는 WTI는 소폭 내려서 55.9달러, 브렌트유는 소폭 올라서 60.3달러입니다. 데이터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보합이고 전년 대비 0.3% 하락입니다. 연율 하락하는 거는요 2년 9개월 만에 지금 하락 전환입니다. 캐나다 7월 소비자 물가지수 0.5%, 연율 2%로 비교적 크게 올랐습니다. 미국 30년 모기지 금리 3.9%로 하락했고 미국 7월 기존주택 판매 542만 건으로 예상보다 크게 증가입니다. 한국 8월 중순까지 수출 감소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비 수출 13.3% 감소했고 수입은 2.4% 감소해서 무역수지 적자 17.8억 불입니다. 일본 수출 13.1% 줄고 일본 수입 8.3% 감소입니다. 수출 감소세는 작년 12월 이후에 9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쟁점이요. 7월 30, 31일 있었던 폼크 회의에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여기서 의장이, 페드 의장이, 파웰 의장이, 컨퍼런스 하면서 미드 사이클 어자스먼트 이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의미를 두고, 해석을 두고 이제 말들이 많았잖아요.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장내 금리 컷에 대한, 프리셋 코스, 미리 정해진 어떤 경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서는 안 된다. 이런 신호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점을 염려를 했던 것 같아요. 의사록 보면. 그래서 이번에 금리를 인하한 것은 변화된 조건들에 대응해서 금리 수준을 재조정한 것이다. 재조정, 리칼리브레이션. 이 말과 미드 사이클 어자스먼트가 같은 말로 이게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 두 분 가량 a couple members 이 두 사람 가량은 한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컷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가장 큰 근거는 인플레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것이 미드 사이클 어자스먼트 요거였는데 그 당시 시장은 여러 번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이것이 가격에 이미 반영하고 있었는데 파월의 미드 사이클 어자스먼트라는 이 말이 순간적으로 시장의 기대와 달리 한 번만 내린다는 걸로 오해를 해서 한번 주식이 급락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이게 바로 한 번만 내린다는 걸 해석할 건 아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금리 인하 최소한 금년에 한 2번 이상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걸로 이렇게 시장은 다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9월 달에 금리 추가 인하할 확률이 지금 95%인가 이렇게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의사록은 분량이 상당히 많아서 오늘은 이 시간에 이렇게 간단히 다루고 별도 영상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트럼프 금리 인하 압박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윗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중공이나 다른 트레이드 딜 정말 잘하고 있는데 파웰과 패드가 지금 골칫거리라는 겁니다. 트럼프 하여튼 집요하게 지금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뭔가 해서 깊이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웰하고 이 패드 저것들이 미국의 유일한 문제랍니다. 골칫덩어리랍니다. 파웰은 퍼팅 못하는 골퍼와 같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골프 사진 한번 올려뒀습니다. 이 골프라는 게요, 저도 잘하지는 못하지만 초반에 아주 좀 많이 빠졌던 적도 있습니다. 옛날에. 근데 결국은 등산이 훨씬 낫더라고요. 초반에 드라이브로 힘껏 쳐갖고 아주 멀리 보내야 되고요. 아이언으로
미세 조정하고 나머지 퍼팅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하면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마치 축구할 때 골대 앞에 골을 몰고는 가는데 골을 못 넣는 거와 같은 거 아닙니까? 골을 못 넣으면 아무리 잘해도 비길 수밖에 없죠. 아무리 잘해도 제일 잘하는 게 비기는 거 아닙니까? 골을 못 넣으면 절대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일을 제대로 했다면 엄청나게 그 미국 경제 성장했을 텐데 여기서 일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금리 대폭 인하하는 것, B컷 이걸 의미한다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트윗에 0.25 정도 이렇게 찔끔 내리지 말고 1%포인트 정도 확 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은 미국보다 금리가 훨씬 낮은 여러 나라들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이들 나라들보다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그러니까 약달러를 원하고 있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지금 그 이후에 사상 최고치 강달러를 보라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인플레도 없는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웨이크 업 패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참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수시로 이렇게 그 패드를 때리고 파웰을 쪼우고 있는데 파웰은 지금 받아치지도 못하고 말이죠. 저거 마음고생이 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 로이터 기사 한번 보십시오. I am the chosen one to fix U.S. trade imbalance with China. 참 이 말이 참 저는 의미심장하게 지금 봤습니다. 특히 정관사 이거 심상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때 이 더의 의미가 the only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는 지금 chosen 선택을 받았다는 건데 그러면 누가 트럼프를 선택했다는 겁니까? chosen one by whom? 누구인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chosen one by God. 즉 미국과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받은 이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대단합니다.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그 트럼프 당연히 잘 몰랐고요. 대통령 초기에도 별 관심이 없었는데 하여튼 이상한 헛소리 하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한국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하는 거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아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설이 상당히 저한테는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연설을 다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이 트럼프라는 이 사람 집중적으로 좀 자세히 연구를 하게 된 거죠. 트럼프는 미국과 중공 간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소명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미국은 말이죠. 한국하고도 일본하고도 멕시코하고도 캐나다하고도 EU하고도 무역 갈등을 하고 있고요. 또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무역 갈등, 트레이드 컨플릭트에 불과합니다. 트레이드 워가 아닙니다. 트레이드 워는 오직 차이나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이 전쟁이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자, 이 조국이라는 자, 또 그 딸이라는 자, 기초 실력이 검정도 안 된 문과 2학년 학생 아닙니까? 한영외고를 정식으로 경쟁시험을 거쳐서 입학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유학 경력으로 무시험에 입학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우리 애들 자랑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아들 둘 키웠는데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다 같이 졸업해갖고요. 서울 유명 외고까지 같이 졸업했습니다. 대학만 달리 갔습니다. 지금은 둘째까지 다 졸업하고요. 모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요. 얘들 제가 주로 가르쳤는데, 중 3학년 때요. 얘들 이제 그 당시 외고 입학시험 보기 전입니다. 수능을 먼저 보잖아요. 수능은 12월에 보고, 외고 입학시험은 그때, 언제 봤지? 1월인가 2월인가 이때 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졸업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중3 때 외고 입학시험 보기 전에 그해 수능 영어 문제, 수능 시험날, 당일날 제가 프린트해서 줘서 제가 시간 딱 재서 시험 문제 풀게 했습니다.
중3 때 그 수능 영어 문제 한두 개 틀리고 둘 다 제 시간에 다 풀었습니다. 수학도 매우 잘합니다. 매우 잘합니다. 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 미국 고교 유학 2년 해봤자 그거 놀다 오는 건지 뭐 공부를 제대로 하고 오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예? 아마 그 실력은 천차만별일 거 아니겠습니까? 얘들 그 한국 수능 영어 시험 보면 얼마나 맞겠습니까? 저는 지극히 의문됩니다. 이런 문과학생 2학년 학생이 의학 논문 제1저자가 됐다는 게 그것도 2주 인턴하고 말이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예. 그 연구에 참여한 의대 교수급들 또 박사급들은 다 뭡니까? 그래서 그 실체가 지금 이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그 채널 A하고 그 TV조선 이런 데서 이거 아주 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에 유심히 보다가 내용을 좀 캡처를 했습니다. 올려드립니다. 네. 그 지도교수라는 사람이 실토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업무방해죄 자백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범죄사실 자백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평가가 됩니다. 예. 미국 유학 가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도와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도와준 게 그 범죄행위죠. 그거 업무방해죄 범죄행위입니다. 그거. 그런데 고대 간다고 해서 기분 안 좋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고대 가려고 여기 와서 그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난리를 치긴 친 모양입니다. 그렇잖아요. 도대체 난리를 어떻게 쳤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좀 궁금합니다. 예. 아무나 그 문과 2학년 학생이 그거 가서 난리만 치면 논문 제1저자 됩니까? 그것도 소속 고등학교 숨겨버리고 연구원 소속이라고 이게 속인 거 아닙니까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 캡처 사진 자막을 보니까요. 부산의전원 같으면 유급하면 바로 재직한다는 건 학칙이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장학금을 줬다고 합니다. 예, 대단합니다 정말. 거짓의 실체가 낱낱이 까발려지고 있습니다. 예, 버티면 버틸수록 더 시궁창에 빠질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